협력 정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통합이냐, 연합이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공유냐, 이런 차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내용을 시간상 스킵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이 4단계 대학 통합에 와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대학 간의 협력이 정도가 강해야 돼요. 네트워크라는 이 최하 단위에 있는 통합은 말 그대로 그냥 서로 있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라 그러면 이 높은 수준의 연합은 대학 통합이라는 차원을 보면 결국은 밀도가 강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협력이다. 근데 지금은 일방적으로 거버넌스 체제에서 큰 대학이 작은 대학을 갖다가 이렇게 하거나 규모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렇게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지배 구조라가 어떤 그 의미로 보면 거버넌스라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하면 어쨌든 지배 통치, 지배 구조라고 얘기하고요. 큰 쪽으로 말하면 어쨌든 그 대학 운영 체계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스템과 구조, 방식 그리고 그 내용이 바로 거버넌스가 아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학자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의사소통의 시스템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결국은 그래야 어떤 탑다운이 아닌 버텀업적인 그런 측면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좀 올리고 싶고요. 결국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누가 참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은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하게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의사결정에 최종적인 답을 내리는 것은 총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총장이 지금 우리 그 실행계획서 보면 대학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학위원회에 대해서도 추후에 말씀을 좀 문제점에 대한 그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라 그러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내적과 외적으로 나뉜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부의 어떤 지시를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통제하에 있는 것은 외적 거버넌스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법령이라든가 규정, 행재정적인 것에 굉장히 우리가 종속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내적인 것은 어떤 대학 간 또는 대학 안에서의 어떤 거버넌스 체계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외적인 거버넌스보다는 이런 내적인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예전 버전으로 가지고 잠시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그죠? 제가 준비했던 게 별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의사결정 체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 총장의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으로서 어떤 책무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책무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캠퍼스의 자원이라든가 관리 그리고 인적 물적 자원을 얼마나 배분을 잘 하느냐 이것이 바로 효율성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캠퍼스 특성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다시 뒤쪽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우리 학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그렇게 통합의 목적을 분명히 캠퍼스 특성화라고 분명히 했었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 특성화와 관련해서 성과가 20년 동안 있었느냐 한번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단순하게 학생 수가 주는 게 아니라 과연 지역을 위해서 이 대학이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느냐라고 할 때 과연 학생 수, 우수 자원이 결국 빠져나가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게 효율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바로 인적 물적 자원의 배분이다. 그리고 얼마만큼 그 대학에 또는 캠퍼스에 이 자율성을 주었느냐, 이것을 얼마만큼 보장하고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핵심거리고요. 구성원의 어떤 그런 필요 의견들을 얼마나 민주적으로 해결하느냐, 이거 자체가 갈등 구조를 해결하는 어떤 그 의사결정 체계가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국립대학의 거버넌스 그 개념을 보면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공공성, 책무성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체는 여기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되겠죠. 교수, 학생, 직원, 총동창회. 그리고 목적은 자율적인 운영 체제가 바로
국립대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전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방법적으로는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기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의사결정이라든가 대학 운영의 구조 방식이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립대학은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총장과 교수의 직원의 학생회 그리고 대학평의원회를 아우르는 이 총장과의 대학평의원회에서의 상호 견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대학평의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최종 심의 의결 기구는 바로 교무회의라든가 총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 그렇지만 뭐 도덕적인 문제는 있겠죠. 그래서 이게 그 대학평의원회가 앞으로는 좀 뭔가 그 캠퍼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법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거버넌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절차적인 자율성, 그러니까 대학이 얼마만큼 자율성을 갖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각 캠퍼스마다 지금 독립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행 계획서에는. 근데 그 독립성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 체계예요. 통합은 하나의 지붕에서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내 가족이. 그런데 지금은 야 너희들 따로 살아. 그냥 다 이제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다 내보내는 그런 식인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가족 단위로 보면 아직까지는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결국은 큰 차원에서 서로 보호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차원인데 그것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성이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무엇을 하느냐에 따른 절차적인 자율성과 내용적인 자율성을 나누는데 결국은 교수 채용이라든가 학생 선발, 교육과정, 재정의 이런 배분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차적인 자율성이라 그러면 내용적인 자율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바로 이제 학생들의 간섭 없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내용적인 그 자율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부분보다는 절차적인 자율성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심적인 그 의견을 나눠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럽의 그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세부 지표인데요. 여러분 뭐 글씨가 너무 많지만 크게 나누면 이게 그 유럽에 있는 대학에도 그 어떤 그 문제가 있냐면 학생 수가 주는 거에 따라서 또 예산도 지금 그 국가마다 대학에다 지원하는 예산을 굉장히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삭감하고 그리고 이제 유럽 대학에 보면 결국은 그 대학을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이제 지원을 주게 되다 보니까 이 평가 구조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연방정부에서는 대학을 평가만 하는 것이지 거기에 이제 지원을 어느 정도 합니다만 대학을 어쨌든 평가하는 체계에서 보면 크게 대학 평가의 조직, 재정, 인사, 학문을 이렇게 따지고 봅니다. 그래서 조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얼마나 이런 그 내부의 조직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한가. 여기에 보면 총장 선출 과정이라든가 총장의 해임 임기 그리고 이사의 외부 인사를 어떻게 포함하고 있느냐, 학문 구조 결정권이나 법인 설립 가능성에 대한 조직이 잘 돼 있느냐를 먼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얼마만큼 재정적인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총장의 능력은 뭐냐? 바로 이런 재정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를 얼마나 잘하느냐. 그러니까 뭐 교수라든가 직원의 임용 승진 해임 그런 급여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학생 선발이나 교육의 질 보증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의 거버넌스가 거버넌스라고 그 대학의 어떤 그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별 대학 그 자율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정부별로 이렇게 보시면 뭐 다 이렇게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정리를 해보면 조직적인 차원에서는 예전에는 자율성을 많이 줬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됐냐면 갑자기 학령 인구가 감소하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갑자기 통폐합해라 이렇게 됐죠. 그리고 통폐합하면서 바로 법인이라든가 간선제, 직선제에 대한 조직적인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대학의 그 챙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재정 지원을 많이 했지만 결국 피부로 와닿는 대학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재정 자율성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이고요. 인사적인 측면에서는
유지를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성과 연봉제라든가 시간 강사 보호 등을 통해서 대학 교수 운영에 대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을 많이 야기를 시켰죠. 그리고 이제 학문적으로는 이제 뭐 대학 정원을 자율화하는 것에 있다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면서 결국은 평가를 통해서 이 대학이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이 결국은 대학의 어떤 그런 자율성을 해치는 것보다는 뭔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하게 됨으로써 국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에 합승하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재정을 굉장히 압박용으로 썼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듭니다. 미국의 고등교육 사례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완전히 별개죠.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학생 지원이라든가 세금 혜택, 연구 지원, 이렇게 어느 정도의 대학을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방정부가 하는 일이고, 주정부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조정위원회라든가 이사회,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 고등교육 시스템을 잘 이렇게 관리하는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고등교육 거버넌스 주정부의 6대 역할,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고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으로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고등교육 계획을 잘 수립하고 그다음에 재정 정책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사실 이 거버넌스 체제로 보면 이 재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주정부에서 어떤 한계점에서 이런 재정의 정책을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그다음에 규제, 이런 기관 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참고해서 추후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주정부 고등교육 거버넌스를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그 강원 1도1 국립대학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 대학은 바로 모델 3입니다. 이 모델 3에 의하면 이사회에 의해서 각각의 대학들을 관리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거든요. 이제 다른 데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학교, 일리노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고등교육 기관이 독립대학으로에 대한 주정부의 책임과 역할만 했을 뿐이지, 대부분 이제 이런 것처럼요,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체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이상의 조정위원회,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조정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이 대학을 관리 운영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캘리포니아 모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50개 주 중에 이 모델 1을 가지고 있는데 20개, 그리고 이제 19개 정도가 이 모델 3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마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UC 계열은 강원 1도 1 국립대학이라고 하면 UC 시스템이 맞습니다. 뭐냐면 UC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CCC라고 해서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그 다음에 CSU, 그러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UC 계열, 이렇게 해서 3단계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커뮤니티 칼리지는 2년제예요. 만약에 우리가 강원 1도 국립대학에서 강원 도립대학이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체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큰 그림을 보고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참고 자료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모델 3번을 통해서 보시면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UC, CSU, 그 다음에 CCC로 이렇게 만들어진 그것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개의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특징적인 것이 주지사가 임명합니다. 이게 주지사가 임명하는데, 주지사가 한 번 사람을 임명하면요 10년 이상 합니다. 네, 10년 이상 하게 되고요. 그래서 주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UC에 들어가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총장이 한 2, 3년 전에 바뀌었는데 이런 주지사의 임명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대학위원회, 이사회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외부의 역할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외부의 위원들을 많이 끌어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위원이라고 하면 결국은 주지사의 어떤 그런 역할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측면인데, 우리도 여기에 시스템을 벤치마킹을 했는데 결국 보면 그게 대학위원회라는 명칭인데, 대학위원회에서 과연
지금 현재의 통합 이후에 대학위원회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전체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제와 2년제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요. 2년제에서 다시 4년제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여기 CSU 출신입니다. 출신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CSU에서도 보면은 이게 체계가 CCC에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CSU로 가고 여기에서 좀 공부를 좀 더 하려면 이제 UC나 이렇게 이제 그 편입 제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계가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사회에서는 총장 임명이라든가 보상 승인, 이 주정부 정책기획과 관련되어 있는 고등교육의 어떤 그런 그 활동들,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지역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나의 큰 그 주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죠. 그러다 보면 캘리포니아 총장이라고 하는 이제 프레지던트가 되겠죠. 여기 안에 총장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 총장 협의회는 10개의 그 아카데믹 세니테이드라고 해가지고 그 교수 평의원의 교수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그리고 캠퍼스마다 캔슬러라고 해서 부총장급 총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캠퍼스 총장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이사를 통해서 총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보면 실행계획서에 보면 아마 통폐합 신청서하고 실행계획서가 좀 다를 겁니다. 그 통폐합 신청서에는 처음에 실행계획서에는 이사회가 여기 캠퍼스 총장하고 이게 똑같은 라인에 있었지만 이게 나중에 이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케이션에 보면 이제 10개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장협의회가 다 있는 거죠. 거기에서도 많은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캠퍼스 총장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파이낸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재정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만 담당하는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무와 관련되어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이제 대외 협력 이런 쪽으로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리노이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리노이 대학은 지금처럼 행정조직을 먼저 말씀드리면 행정조직이 캠퍼스마다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시스템 조직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각의 캠퍼스마다 특징에 따라서 행정조직을 개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거는 이제 똑같은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렇게 UC나 SIS 그 다음에 ICC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세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지금 단위적으로 보면 어바나 샴페인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심플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같은 조직에서 본 스프링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다르죠. 그래서 이제 연구혁신처라는 것이 여기 본 캠퍼스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권처장이라고 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되어 있지만 6개의 처장을 두고 있는데 특이하게도 여기 이제 시카고 UIC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좀 지능처장, 전략 마케팅, 보건, 연구, 혁신처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캠퍼스마다 특징적인 것에 의해서 조직을 개편할 필요는 있다. 어느 하나의 작은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작은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큰 단위의 이 서장이라든가 보직 교수들을 만들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통합을 하든 연합을 하든 좀 체계가 좀 심플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거버넌스 체계가 실행계획서에 어떻게 담겨 있고 통폐합 신청서에 어떤 내용으로 담겨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하거나 좀 뭔가 의견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를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페이지에 몇 페이지인지는 모르지만 강원대학교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보면
여기 그 교무 여기는 이제 통폐합 신청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통폐합 신청서. 여기 보면 대학위원회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여기 지점에서 최고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캠퍼스 총장을 승인을 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총장과 도지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원장이 여기 보면 공동위원장이긴 하지만 외부와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부가 6명, 5명에서 제가 지금 좀 다르긴 한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반수는 좀 안 되지만 여기 내부인데 캠퍼스 총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총장의 어떤 의사가 결국 캠퍼스 총장의 임명제로 하게 되면 이 5표는 그냥 원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이게 최고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대학 평의회는 뭐하냐? 법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고 총장이 했기 때문에 교무회의에 당연히 통과될 확률이 매우 높죠. 이런 부분도 이 대학위원회의 역할을 지금 보면 통폐합 신청서에는 특성화 분야 총괄, 지자체 지원 예산 계획 관리 심의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고요. 캠퍼스 총장 승인도 하고 시설 자원 배분을 여기서 다 합니다. 이 구조는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뭐 3개, 4개 캠퍼스가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절대 권한이 이 대학위원회에 있습니다. 대학위원회. 근데 이 대학위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여기 보면요, 대학위원회가 여기 보기 전에 이거 잠시 뒤에 혹시 나오면 말씀드리도록. 대학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교무회로 바로 올라간다 그러면 대학평의원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위원회를 이 수준으로 만약에 놓는다 그러면 대학평의원회를 뭔가 기능 강화를 위한 법제적인 규정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대학의 어떤 그 평의원회라고 하는 근본 취지가 구성원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캠퍼스 총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이걸 다 결정을 한다? 어떠한 권한이 과연 대학 평의원회에 있을까 고민 한번 해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캠퍼스 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 캠퍼스 평의원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캠퍼스의 어떤 의사 전달을 할 수 있는 진짜 공식적 기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판단할 때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 보면은 캠퍼스 총장을 시장과 지자체 위원이라든가 이런 걸 두긴 했습니다만은 과연 캠퍼스 위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서 이 캠퍼스 교무회의라든가 캠퍼스 평의원회로 올라갈 수 있을까? 캠퍼스 평의원이 존재합니까? 지금 1개1 대학에는 대학 평의원회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삼척 캠퍼스도 대학 평의원회가 있습니까? 대학 평의원 없잖아요. 대학 평의원 없죠. 캠퍼스마다 대학 평의원회를 둔다는 가정하에 이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물론 여기에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이 되겠지만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추진을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사실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글로컬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강원 고등교육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실행계획서 안에는 과연 이 그 고등교육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강원도 그 특별자치도라고 해서 지금 대표총장에서 대학위원회가 이렇게 병렬로 되어 있잖아요. 병렬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아마 이것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대학위원회가 과연 아까 총장 승인을 해야 되는데 지역의 각 캠퍼스의 의견이 과연 반영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캠퍼스 총장을 어떻게 선출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의견이 반영됐을 가서 뜨거운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우리 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뭐 발언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임명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죠. 왜? 대학 총장이 시켜줬습니다. 열심히 충성해야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캠퍼스의 이런 의견들이 이 위원회 가서 반영이 안 됩니다. 근데 직선제로 하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법적으로 지금 현재 직선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구를 해야 되겠죠. 직선제 해달라고.
지금은 그 각각의 제가 알기로는 캠퍼스 총장이라는 것을 고등교육변화나 아니면 국립학교 그 법에 반영을 하겠다는 의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자, 그렇게 됐을 때 캠퍼스 총장은 이걸로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표 총장이라는 이 거대한 이제 맘모스 총장이 되는 거예요. 4개 캠퍼스를 다루는 거예요. 엄청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직선제로 안 하고 임명제로 했을 때 과연 보직자 수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4개 캠퍼스에. 무지 많죠? 그죠? 학장도 지금 선출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학장에서. 그죠? 그 다음에 주요 보직자 각 캠퍼스마다 다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캠퍼스 총장이라는 데 다 있고. 제가 어렴풋이 보면 30명 정도 됩니다. 30명의 보직자들을 쫙 깔아놓는 거죠. 이게 그 가지고 있는 이 맹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과연 이 직선제. 그래서 직선제가 안 된다고 하면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대안을 찾는 것도 뒤쪽에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이 인사, 재정, 입시만 가지고 이 캠퍼스 총장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사, 재정, 입시라고 하는 것은 자, 입시가 들어가 있어요. 캠퍼스 총장님 학생들 입학과 편입과 이거는 다 알아서 하세요. 책임은 캠퍼스 총장이 집니다. 결국은 이 입시를 따로 한다는 얘기는요. 아까 연합체제하고 똑같아요. 각각의 학교마다 캠퍼스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대신에 통합은 통합돼야지죠. 그쵸? 운영 밑에는 전부 다 연합체계예요. 연합체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 그러면 캠퍼스 총장이 사실 여기 있는 교무, 기획, 이것까지 다 끌고 와야죠. 그래야 캠퍼스 총장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실행계획서 이렇게 돼 있죠. 실행계획서는 없지만 통폐합 신청서에 이렇게 돼 있어요. 대표 총장이 춘천 캠퍼스 총장이 생겼잖아요. 아시죠? 춘천 캠퍼스 총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한 캠퍼스 안에 대표 총장이 있고 그다음 캠퍼스 총장이 있어요. 그럼 캠퍼스 총장은 뭘 해야 되나? 그러면 대표 총장님이 뭘 해요? 이거 다 캠퍼스 총장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그러면 같은 캠퍼스 안에 서로 충돌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내 일이야, 너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과연 이 업무 분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책기획실 있잖아요. 여기 지금 부총장급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이 라인을 보세요. 대표 총장 아래 교학부총장이나 이렇게 해서 정책기획실을 만든다?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웃긴 얘기죠. 전부 다 여기서 한대요.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 과연 그러면 이 캠퍼스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분명히 춘천 위주로 아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고난. 그럼 여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거 좋아. 그럼 과연 정책기획실을 견제하는 기능 과연 누가 있을까? 지금 이 상태로는 없어요. 대학평위원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대학평위원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교수평위원회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없으니까 시간이 더 빨리 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학평위원회의 역할, 캠퍼스 특성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데 캠퍼스 특성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조직에는 없어요. 캠퍼스 특성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각하게 보면은 각 학문 분야별로 되어 있잖아요. 과연 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 이 특성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각의 지금 그 캠퍼스 특성화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성과가 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각각의 캠퍼스마다 없어요. 통합만 했을 뿐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통합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또 특성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특성화는 죽어버렸나요? 특성화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요. 물론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지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속성이 지금 없잖아요.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 것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직능별 캠퍼스 총장의 과연 직책이 어느 정도였으면 좋겠냐라고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저희가 3월 달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설문조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약 한 40문항에서 50문항 정도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과연 통합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이 실행 계획서를 가지고 문항을 만들어서 해본 결과 요 몇 가지 거버넌스 관련해서 내용입니다.
캠퍼스 총장의 그 재정, 인사, 입시적인 이런 것이 독립적으로 운영 권한 부여가 합리적이냐라고 했을 때 합리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비교적 합리적이다. 재정, 인사, 입시.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서 과연 교수님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다고는 저는 판단이 안 됩니다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뭐 재정, 인사, 입시 뭐 합리적이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캠퍼스 총장부하고 부총장하고 누가 높냐? 우리가 위계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위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캠퍼스 총장이라고 그러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총장인데 근데 직능별을 부총장이 위에 갔을까? 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더니만 84.3%가 캠퍼스 총장이 위가 돼야지 직능별은 아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굳이 우리가 뭐 하이어라키를 그렇게 가질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캠퍼스 총장이라고 하는 어떤 위계, 위상, 이 지역에 대한 위상을 고려했을 때는 캠퍼스 총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임명제냐 과연 어떤 것이 좋겠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춘천 캠퍼스의 대표 총장과 춘천 캠퍼스 총장을 두는 게 합리적이냐라고 했을 때 디서브리가 이렇게 많아요. 합리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처음에 실행계획서에는 춘천 캠퍼스 총장이 없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실행계획서에 나타난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합의가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 아무도 몰라요. 왜 춘천 캠퍼스에 총장을 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저희가 교수가 190명 참여이고 직원이 198명이 참여했어요. 응답 비율은 54.5.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관심을 좀 많이 갖죠. 저는 저거를 3일 동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연장 다 해가지고 했는데 겨우 50% 넘겼어요. 그죠? 아마 여기 교수회장님도 아마 힘드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캠퍼스 총장 선출 방식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좋느냐? 직접 투표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임명제를 하는 거 좋다라고 했을 때 완전 임명제 절충식이냐, 이 절충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이제 뭔가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보니까 뭐 간선제도 안 된다 이러면 결국 우리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직선제를 하다가 안 되면 요 정도까지는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뭔가 이제 위원회별로 자체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교수단 투표를 하든 캠퍼스 총장을 만들든 아니면 교수단 투표를 해서 후보를 정해서 이 후보를 캠퍼스 총장한테 해가지고 추천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두세 명 중에 초이스할 수 있도록 뭐 전가 이게 뭐 반드시 옳은 건 아니지만 뭔가 대안을 찾아서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총장급이냐 부총장급이냐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캠퍼스 총장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캔슬러라고 하지만 결국은 부총회장이에요. 어떻게 총장이 있고 각각의 그 지역마다 총장이 있어요. 캠퍼스 총장의 이름이긴 하지만 그럼 결국 캠퍼스 총장은 부총장급이다. 그죠? 교육부에서 아무리 캠퍼스 총장을 인정해준다고 해도 부총장급이 되겠고 그러면 과연 이거를 총장과 똑같이 그럼 4년제로 할 거냐 2년제로 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 연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예를 들어서 2년제 연임이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 평가라는 거죠. 2년, 근데 4년 동안 만약에 못했어. 아유, 4년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2년이라고 하는 것을 캠퍼스 총장에 두고 정말 잘한다. 그럼 연임할 수 있겠는 제도. 그래서 2년 플러스 2년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 다음에 재정인사 독립성을 부여했지요.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부총장급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제든 뭘 하든 간에 가장 장점은 집중적으로 권한을 되어 있는 것을 좀 분산시킨다는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설문조사 했을 때도 직선제 직원도 했을 때 70% 이상이 이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런닝메이트제라고 이제 뭔가 되어 있었지만 사실 이것도 사실 임명제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고 자료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잡합니다만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제가 대학위원회를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글로벌 대학 사업 추진단이 통합된 이후에 대학위원회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대학의 어떤 그 사업을 추진하던 이 추진단이
절체적인 그 대학의 운영을 맡고 있는 대학위원회로 바뀌는 거예요. 통합이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이후에 이런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이제 캠퍼스 자율성에 좀 저해가 된다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갈등을 법정위원회, 대학평의원회가 무력화시키는 거다. 대학위원회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대학평의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의결 권한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력을 한계를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대학의 자율성, 거버넌스 측면에서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책계획실도 역시 유시를 벤치마킹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두 개의 그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황이고, 6월 14일 실행계획서가 완전하게 이제 내야 되잖아요. 실행계획서에 대한 이제 수정 보완이 6월 14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죠? 6월 14일까지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저희는 지금 의견을 좀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반영이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조직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그 거버넌스도 지금 부총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대학 본부도 사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저희는 왜냐하면 두 개 단과대학으로 이제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학교의 상황에 따라서 좀 맞춰줘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고요. 물론 단과대학도 하나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좀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건데, 지금 뭐 기존은 추천 캠퍼스, 삼척, 강릉, 원주 따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각각의 그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그 캠퍼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을 충분히 했고 특성화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라고 할 때 안 돼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대가 삼척 캠퍼스와 삼척대학이 서로 통합할 때 방재, 관광, 레저, 한방산업으로 특성화한다라고 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바뀌었죠. 여기 보면 액화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의 어떤 발전 이런 측면에서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연결선상에서 과연 이것이 올바르게 돼 있나는 것도 평가를 받고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이제 결론입니다. 통합의 형태는 공유연합 통합으로 가지만 개별적으로 가는 거에 대한 한계가 바로 지금 닥쳐 있는 거죠. 공유할 건, 연합할 건, 통합할 건 해놓고 사실은 이게 어느 연속성상에서 연합으로 가다가 이제 통합을 완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분리돼서 움직이는 이 부분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충북대 사례 보면 공유연합 통합으로 가겠다는 이런 단계적 통합에 대한 시너지가 있고요. 여기에 특징인 것이 바로 연합이 됐을 때 연합법인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합법인.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학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대학위원회는 법인화되어 있는 인천대나 서울대의 구조를 보면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이 조직 체계는 법인화와 유사한 조직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위원회를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사회거든요. 그 이사회하고 똑같은 지금 그 방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뭐 교육부 출신 뭐 한 명, 두 명씩 뽑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성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총장에 대한 이런 부분. 그래서 대표 총장이 주도보다는 뭔가 이게 4개 캠퍼스를 하는 조종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고난을 해버리면 과연 캠퍼스가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대학위원회는 역시 대학평의원회의 역할을 위해서 독재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조직, 4개의 그 자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 총장의 그 법제화라는 선출 방법, 임기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캠퍼스 총장의 이 부분을 교무 기회까지 확대해야지 되고, 과연 이것이 춘천 캠퍼스의 대표 총장과 춘천 캠퍼스 총장의 어떤 역할 부분이 배분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특성화에 부합한 전담 기구를 만들어야 되고, 처국장 캠퍼스에 맞는 거, 그다음에 정책 그 기획실이 뭔가 좀 지금 현재는 좀 불분명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 이게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각각의 학생 수마다 독립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학생 수마다에 따른 그 대학 회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결국 학생 수가 준다는 얘기는 결국 학교의 재정이 약해지고, 재정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우리 소위 말하는 교육, 연구, 학생 지도부에 대한 타격이 커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작은 캠퍼스가 얼마나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포뮬러 방식으로 이렇게 재학생 수를 만약에 나눌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기본 경상 운영비에 재학생 수 기준의 포뮬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본부 어느 분이 아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삼척 캠퍼스. 제가 이 자료는 그 최근에 있었던 그 거버넌스 그 용역의 그 삼척 캠퍼스 분이 이 안을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금이 이제 독립으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각 캠퍼스마다 과연 달리할 수 있을까? 지금 거기는 지금 등록금도 각각의 캠퍼스마다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과연 이게 등록금 심의는 한 대학에 하나만 있는 건데 여러 개 캠퍼스마다 있게끔 할 수 있냐고요. 그럼 규제 개정을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이 될 수 있는 의문점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큰 단위 지원은 강원도 같은 이 큰 단위 지원 예산은 대학위원회에서 배분하고 소단위의 예산은 캠퍼스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분하도록 코멘트를 해놨더라고요. 춘천 캠퍼스에. 이거 뭡니까 이거? 대학위원회에서 배분한대요. 그럼 결국은 배분자가 누굽니까? 그 아까 대학위원회예요. 대학위원회에서 배분하는데 과연 어느 누가 우리 캠퍼스 돈 좀 넣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캠퍼스 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 발전기금 사실 저희는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각 캠퍼스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독립을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여기는 발전기금이 캠퍼스마다 따로 있나요? 예. 그렇다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저희 학교는 사실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중에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나눠줄 건가요? 이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이 되나요? 국가과제 지원의 재정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캠퍼스별로 지원 신청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얘기하겠대요. 지금 우리 재정지원 사업하고 있잖아요. 서울 캠퍼스하고 지방 캠퍼스 뭐 예를 들어서 H대학교가 서울에 있고 그 다음에 지방에 있어요. 예전엔 하는 대학에 하나라고 해가지고 하나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해줘갖고 서울도 가능하고 지방도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요. 하지만 따로따로 운영이 됐을 때,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칭이지만 이게 재정으로 분리가 됐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H대학교 서울도 사업에 신청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지방에도 신청이 되고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고민해서 제안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사 같은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겠고요. 학문적인 자율성에 있어서도 보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 정원을 알아서 하고 학생 선발도 전형 홍보 알아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독립성처럼. 자, 그러면 결국은 각 캠퍼스마다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따로 다 하니까 우리 캠퍼스로 오세요, 우리 캠퍼스로 오세요 이러잖아요. 강원대학교로 오세요가 아니라 우리 캠퍼스로 오세요라고 하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입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학의 어떤 비전이나 목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캠퍼스 UC 계열은 마찬가지입니다. 10개의 캠퍼스가 있지만 대학의 비전과 목표는 하나예요. 그래서 원 유니버시티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면서 각각의 캠퍼스마다 하나로 가져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말고 미시건 대학에도 보면요, 제일 그 통합을 할 때 제일 부르짖었던 게 뭔지 아세요? 각 캠퍼스마다 평등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도 엄청나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런 거, 거기도 3개 캠퍼스잖아요. 미시건 대학. 이 3개 캠퍼스가 다 평등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느 정도의 평등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완전한 그런 평등성을 갖는 것보다는 뭔가 위에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너무 이게 좀 준비를 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하다 보니까 좀 이게 좀 중복되는 부분이라 좀 제 의견이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고 아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